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7 인천에서 작은 브런치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침 6시면 문을 열고 저녁 7시에 닫죠. 혼자서요. 남편은 10년 전에 사고로 먼저 갔습니다. 그때 제 나이 37, 딸아이는 초등학생이었고요.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살아야죠. 그렇게 악착같이 일하고 딸 키우다 보니 어느덧 40대 중반이 됐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게, 이 나이에 다시 같이 밥 먹을 사람 생기면 그게 복이지. 외롭다는 말은 아닙니다. 딸도 가끔 찾아오고 단골 손님들이랑 수다 떨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가거든요. 그런데 가끔, 정말 가끔, 밤에 카페 문 닫고 집에 돌아가면 텅 빈 집이 참 서늘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냥 누군가 다녀왔어? 하고 반겨주는 사람. 아침에 잘 갔다 와 하고 배웅해주는 사람. 그 정도만 있어도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조금씩 열고 있을 때 단골 손님 한 분이 소개를 해줬어요. 친구 동생이라면서요. 사장님 괜찮은 사람이에요. 성격도 좋고 일도 성실하게 하고 한번 만나만 봐요. 처음엔 사양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소개팅이냐고요. 근데 그분이 자꾸 권하시더라고요. 사장님도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혼자 사는 거 외롭잖아요. 결국 한번 만나보기로 했죠. 그 사람이 민수였습니다. 저보다 4살 어린 33살. 키가 크고 눈웃음이 참 따뜻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첫 만남은 제 카페에서 했습니다. 민수는 아메리카노를 시키더니 한참을 그냥 마주 앉아 있었어요. 어색했죠. 저도 오랜만에 남자 앞에 앉아보는 거라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민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지수 씨, 여기 커피 진짜 맛있네요. 직접 로스팅 하세요? 네, 소량으로 해요. 손님이 많지 않으니까 가능한 일이죠. 대단하세요. 저는 이런 거 하나도 못하는데.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금방 갔어요. 민수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요. 그게 참 좋았어요. 그 뒤로 민수는 가끔씩 카페에 들렀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는 날도 있었고, 아예 저녁 무렵까지 앉아있다 가는 날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무거운 원두 포대를 옮기고 있는데 민수가 달려왔어요. 지수 씨, 이런 거 혼자 하면 안 되죠. 나 불러요. 내가 할게요. 그러면서 척척 창고 정리까지 해줬습니다. 저는 그냥 멍하니 서서 봤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제 짐을 대신 들어주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고마웠거든요. 괜찮아요. 민수 씨도 바쁠 텐데. 아니에요. 지수 씨 혼자 다 하는 거 보면 제가 더 마음 아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아, 이 사람 진짜 착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이가 됐죠. 민수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수 씨, 저랑 진지하게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저 지수 씨를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솔직히 놀랐어요. 제 나이가 47인데 누가 이렇게 진지하게 고백을 해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재혼이라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니까요. 근데 민수를 보고 있으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좋아요. 한번 진지하게 만나보죠.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민수가 부모님을 만나자고 했어요. 지수 씨, 우리 집 부모님이 지수 씨를 보고 싶대요. 언제 한번 시간 되실 때 오실 수 있어요? 저는 떨렸습니다. 재혼이라지만
시댁 방문은 처음이니까요. 옷도 신경 써서 입고 선물도 챙겨서 갔죠. 민수네 집은 인천 외곽에 있는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벽지가 많이 낡아 있더라고요. 현관문을 열자 좁은 거실이 보였고 예비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줬습니다. 어머, 우리 지수 씨 왔네. 어서 와요. 얼굴 보니까 마음이 다 좋아지네. 따뜻한 말이었어요. 손도 꼭 잡아주셨고요. 아이고, 우리 민수가 복 터졌네. 지수 씨 같이 야무지고 착한 며느리를 다 보고 그 말을 들으니 괜히 뿌듯했습니다. 아, 나를 좋게 봐주시는구나. 예비 시누이도 있었어요. 민수보다 2살 많은 누나였는데 첫인상은 밝고 활달했습니다. 언니 반가워요. 민수가 언니 이야기 엄청 많이 하던데 드디어 보네요. 그날은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예비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수 씨, 우리 민수 잘 부탁해요. 착한 애인데 좀 덤벙거릴 때가 있어서 지수 씨가 잘 챙겨줘요.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가 물었습니다. 누나, 우리 집 괜찮았죠? 부모님 마음에 드셨어요? 응, 다들 좋으셨어. 따뜻하고. 민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누나가 좋아해 주시니까 제가 마음이 편해요. 그날 밤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따뜻한 가족이 생기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저는 곧 알게 됩니다. 그 따뜻함 속에 이상한 기운이 섞여 있다는 것을요. 처음엔 정말 몰랐어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좋은 사람들이라고 따뜻한 가족이라고 믿고 싶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데서부터요. 첫 번째 신호는 정말 사소했습니다. 너무 작아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었죠. 시댁에 2번째로 방문했을 때였어요. 저녁 식사를 같이 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음식을 차려주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시누이가 제 핸드폰을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언니, 카페 인스타그램 너무 예쁘다. 나도 팔로우했어. 근데 진짜 손님 많이 오는 것 같던데? 아, 그렇게까지는 아닌데요. 그냥 단골분들이 꾸준히 오시는 정도예요. 그래도 월세는 꽤 나가겠다. 인천 핫플레이스 쪽이잖아. 갑자기 월세 이야기가 나오니까 조금 어색했습니다. 그냥 웃으면서 넘겼죠. 뭐, 그 정도는 감당할 만해요. 그러자 시누이가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좋겠다, 진짜. 언니는 자기 가게도 있고, 나는 언제 저렇게 편하게 살아보나. 그 말에 예비 시어머니도 거들었어요. 그러게. 지수 씨는 참 복도 많지. 혼자서도 이렇게 잘 사니까. 복이 많다는 말. 칭찬처럼 들렸지만 묘하게 껄끄러웠습니다. 마치 제가 뭔가 더 가진 사람처럼 느껴지는 말투였거든요. 그래도 그날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죠.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예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지수 씨, 지금 통화 괜찮아요?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아, 그게 미안한데 좀 부탁할 게 있어서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죠. 이번 달에 전기료가 좀 많이 나왔어요. 여름이라 에어컨을 많이 틀어서 그런가 봐. 그래서 그러는데 지수 씨가 혹시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순간 멈칫했습니다. 전기료를 도와달라니. 얼마나 나왔는데요? 15만 원 정도?
미안해요, 지수 씨. 우리가 형편이 좀 어려워서 민수도 월급이 많은 편이 아니고 15만 원.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갑자기 이런 부탁을 받으니 당황스러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릴게요. 아이고, 고마워요, 지수 씨.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이런 부탁을 해도 되나? 하지만 곧 결혼할 사이인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가족이 되면 서로 돕는 거지.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켰죠. 근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로부터 보름 뒤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관리비였습니다. 지수 씨, 정말 미안한데 이번엔 관리비가 밀려서 30만 원만 보태줄 수 있을까요? 어머님, 저번에 전기료 보내드렸잖아요. 이번엔. 알아요, 알아. 근데 어쩔 수 없어서 그래. 우리 집이 지금 좀 힘들거든. 다음 달에 민수 월급 나오면 바로 갚을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님, 혹시 민수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민수는 걱정할까봐 말 안 했어. 지수 씨가 카페 수입도 있고 하니까 조금만 도와주면 되잖아요. 어차피 우리 민수랑 결혼하면 지수 씨 돈이 곧 우리 가족 돈 아니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가족 돈.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요. 하지만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곧 시어머니가 될 뿐인데 첫인상을 나쁘게 남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국 또 송금했습니다. 30만 원. 그날 밤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민수 씨, 혹시 집안 형편이 많이 어려운 거예요? 응?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게 어머님이 관리비랑 전기료 도와달라고 하셔서요. 민수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아, 그거. 미안해. 우리 집이 좀 그래. 아버지가 일용직이시고 엄마도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데 수입이 일정하지가 않아. 그럼 민수 씨가 생활비 보태드리는 거 아니에요? 응, 나도 주고 있는데 솔직히 내 월급으로는 부족해. 그래서 엄마가 누나한테 부탁한 것 같아. 진짜 미안해. 민수 목소리가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괜히 제가 야박한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아니야, 괜찮아요. 조금 놀라서 그랬어요. 지수 씨, 가족끼리는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우리 결혼하면 다 같이 사는 거잖아.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한지 정확히 집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더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은 카페가 좀 바쁜 날이었어요. 점심시간이라 손님들이 제법 많이 들어와 있었죠. 그때 시댁 식구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 시누이, 그리고 시누이 친구까지 4명이었어요. 지수야, 우리 왔다. 시누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웃으며 인사했죠. 어서 오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자리에 앉더니 시누이가 메뉴판도 안 보고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크림 파스타 4개, 음료는 아이스 라떼로. 아, 그리고 케이크도 하나씩? 네, 알겠습니다. 주문을 받으려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덧붙였어요. 지수 씨, 근데 오늘 계산은 그냥 넘어가도 되지? 가족끼리 무슨 돈을 내?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주변 손님들도 있는데 저런 말을 대놓고 하다니. 어머님, 그게 왜 안 돼? 지수 씨 카페잖아. 우리한테 밥값 받을 거야? 신우이도 거들었습니다. 언니, 진짜 돈 버는 사람은 티 안 내고 베푸는 거야.
그 정도도 아까우면 언니 너무 좁은 거 아니야?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힐끗힐끗 쳐다보는 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대접할게요. 그럼 그렇지. 우리 며느리 최고다. 예비 시어머니가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는 건지 억울한 건지 그냥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음식을 내오면서도 계속 웃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표정 관리를 해야 했거든요. 시댁 식구들은 한참을 먹고 수다 떨다가 갔어요. 계산대에 오지도 않고 그냥 손 흔들며 나갔습니다. 언니 잘 먹었어. 다음에 또 올게. 그날 매출에서 빠진 돈은 12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계산대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이게 맞나?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날 저녁 민수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수 씨, 오늘 어머님이랑 시누이가 카페에 오셨어요. 응, 엄마한테 들었어. 음식 맛있다고 하시던데? 근데 계산을 안 하고 가셨어요. 아, 그래.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지. 민수는 별일 아니라는 투였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어요. 민수 씨, 저도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공짜로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섭섭하지. 우리 엄마도 지수 씨 좋아서 그런 거잖아. 편하게 대하는 거고, 편하게 대하는 게 공짜로 먹는 건 아니잖아요. 지수 씨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결혼하면 다 우리 가족인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뭘 더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알겠어요. 그냥 그렇게 하죠.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나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구나. 그냥 돈 나오는 기계로 보는 거구나. 그 생각이 들었을 때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뒤 시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나 다음 주에 친구 생일 파티 하는데 케이크 좀 만들어줄 수 있어? 케이크요? 어떤 거 원하세요? 딸기 생크림 케이크. 근데 언니, 돈은 다음에 줄게. 지금 좀 빠듯해서. 아니, 그건 좀. 언니, 설마 가족한테도 돈 받으려고? 나 진짜 지금 돈 없는데. 그냥 공짜로 해줘. 어차피 케이크 만드는 거 언니한테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가족도 아닌데 가족이라고 우기고 공짜를 당연하게 요구하고. 영미 씨, 저도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재료비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는데 공짜로는 못 드려요. 언니 진짜 너무한다. 그럼 내가 민수한테 말할 거야. 언니가 나한테 차갑게 대한다고. 그 말에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알겠어요. 케이크 만들어 드릴게요. 역시 언니.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냥 서 있었습니다.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어요.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하지? 그리고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악의가 있어서 저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그냥 원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대는 게 당연하고, 얻어먹는 게 당연하고, 남한테 빌부터 사는 게 당연한 사람들. 몸에 밴 기생충 기질이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그냥 편하게 빨아먹을 수 있는 대상이었던 겁니다. 그 이후로 일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이던 게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꼴로 연락이 왔어요. 예비 시어머니한테서요. 지수 씨, 이번에 병원비가 좀 나왔는데 도와줄 수 있을까요? 지수 씨, 영미 취업 준비하느라 학원비가 필요한데. 지수 씨, 집 보일러 고장 났는데 수리비 좀.
매번 이유는 달랐지만 패턴은 똑같았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다음에 꼭 갚겠다. 가족끼리니까 이해해달라. 처음엔 거절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결혼 전인데 나쁜 며느리로 찍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상했습니다. 다음에 갚겠다던 돈은 한 번도 돌아온 적이 없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저번에 빌려드린 관리비 말인데요. 혹시 이번 달에 갚으실 수 있으세요? 아이고, 미안해요, 지수 씨. 이번 달도 좀 빠듯해서 다음 달에 꼭 줄게요. 다음 달이 되면 또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 달도 마찬가지였고요. 결국 갚을 생각이 없다는 걸 알았죠. 그냥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민수한테 말했습니다. 민수 씨, 제가 어머님께 빌려드린 돈이 벌써 100만 원이 넘었어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미안해. 엄마가 원래 돈 관리를 못하셔. 내가 엄마한테 말해볼게.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민수가 어머니한테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연락은 계속 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시댁 식구들이 또 왔어요. 이번엔 예비 시어머니, 시누이, 그리고 시누이 남편까지 3명이었습니다. 지수야, 오늘 저녁 여기서 먹고 갈게. 시누이가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이 나왔지만 웃으며 맞이했죠. 어서 오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자리에 앉더니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스테이크, 파스타, 샐러드, 음료. 다 해서 15만 원어치였어요. 음식을 가져다 주면서 예비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수 씨 카페 음식은 진짜 맛있어. 우리 민수가 복 터진 거야. 감사합니다, 어머님. 식사를 마치고 나가려는데 계산대로 오지 않더라고요. 그냥 가방 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저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어머님, 계산은요? 어머, 지수 씨. 우리가 계산을 해? 가족끼리 무슨 돈을 내? 시누이도 거들었습니다. 언니, 우리 매번 돈 내기 미안하잖아. 그냥 언니가 쏘는 거로 하자. 어차피 재료비만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변에 손님들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다니. 시누이, 제가 장사하는 곳이에요. 재료비만 드는 게 아니라 인건비, 임대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언니 진짜 너무 계산적이다. 가족한테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아직 가족 아닌데요. 제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가 표정을 굳히며 말했어요. 지수 씨, 그렇게 말하면 서운하지. 곧 가족 될 사이잖아요. 가족이 되어도 공짜로 먹을 수는 없어요.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시누이가 가방을 확 집어들며 말했어요. 알았어요. 나중에 민수 오빠한테 카드로 계산하라고 할게요. 됐죠? 네, 그렇게 해주세요. 시댁 식구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간 연락이 끊겼어요.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제 좀 선을 그었구나. 하지만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죠. 지수 씨, 우리 엄마가 많이 서운해 하셔. 지수 씨가 너무 차갑게 대했다고. 민수 씨, 저도 장사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공짜로 드릴 수는 없어요. 누나, 그래도 가족인데. 조금은 융통성 있게 해줘야지. 아직 가족 아니에요. 그리고 가족이어도 공짜는 안 돼요. 너무 따지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섭섭해 하시잖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 씨는 제 편이 아니네요. 무슨 소리야? 나는 양쪽 다 생각하는 거지. 양쪽 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신 엄마 편만 드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민수는 제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더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신우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언니, 나 다음 주에 친척 모임 있는데 케이크 좀 만들어줄 수 있어? 케이크요? 몇 호 필요하세요? 2호 정도? 7명 정도 먹을 거거든. 그럼 가격은 12만 원이에요. 언니, 돈 받을 거야? 가족끼리 그런 거 따져? 또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영미 씨, 저도 재료비 들어가고 시간 들어가는데 공짜로는 못 해드려요. 언니 진짜 너무하다. 알았어. 그럼 나중에 줄게. 나중에 말고 지금 주세요. 케이크 받으실 때 같이 계산하시면 돼요. 언니 진짜 속 좁다.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약속한 날 신우이가 케이크를 가지러 왔어요. 케이크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12만 원이에요. 신우이는 가방을 뒤적이더니 말했어요. 언니 미안한데 지금 현금이 없어. 계좌 알려줘. 이따가 보낼게. 지금 카드로 결제하세요. 카드 단말기 여기 있어요. 언니 진짜 왜 이래? 이따가 보낸다니까. 나 지금 급해서 가봐야 돼. 그러면서 케이크 들고 나가려는 거예요. 저는 황당해서 케이크를 잡았습니다. 영미 씨, 돈 먼저 내세요. 언니, 뭐 하는 거야? 사람들 다 보는데. 그럼 지금 카드 결제하세요. 신우이는 짜증을 내며 카드를 꺼냈습니다. 카드를 긁는데 승인이 안 됐어요. 한도 초과래요. 다른 카드 있으세요? 언니 진짜. 알았어. 계좌 알려줘. 내가 집 가서 보낼게. 안 돼요. 지금 결제하세요. 언니 진짜 너무한다. 신우이는 결국 남편한테 전화해서 돈을 받아왔습니다. 현금으로요. 케이크를 가져가면서 신우이가 쏘아붙였어요. 언니 진짜 너무하는 거 알아? 가족한테 이렇게까지 해? 아직 가족 아니에요. 신우이는 코웃음 치며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수 씨, 누나가 울면서 전화했어. 지수 씨가 망신 줬다고. 저는 그냥 돈 받은 것 뿐이에요. 그래도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 사람들 앞에서 돈 안 내면 케이크 안 준다고? 당연하죠. 돈 내야 물건 받는 거예요. 너무 각박한 거 아니야?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민수 씨, 각박한 건 저 아니에요. 당신 가족이에요. 뭐? 민수 씨 가족들은 제 돈과 제 노동을 공짜로 가져가려고 해요. 그게 각박한 거예요. 누나, 그렇게 따지면 안 되지. 우리는 곧 가족이 될 사이잖아. 가족이어도 공짜는 없어요. 진짜 너무한다. 나한테도 실망이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 결혼 정말 해야 하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예비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지수 씨, 내일 우리 집에 좀 올 수 있어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죠. 다음 날 저녁 시댁으로 갔습니다. 민수도 와 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수 씨, 요즘 우리한테 너무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아요. 제가요? 가족이 되려면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하는데 지수 씨는 너무 계산적이에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계산적인 게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게 계산적인 거죠. 우리는 가족인데 아직 가족 아니에요. 곧 가족 될 사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매몰차게 굴어요? 신우이도 거들었습니다. 언니, 우리가 언니 카페에서 좀 먹고 그랬다고 뭐 그렇게까지 해요? 언니는 돈도 많이 벌잖아요. 제가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그건 제 돈이에요. 언니 진짜 너무 이기적이다.
저는 참고 있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기생충처럼 구는 거예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요? 지금 우리를 기생충이라고 했어? 네. 제 돈과 제 노동을 당연하게 빨아먹으려고만 했어요. 민수가 황급히 말렸습니다. 지수 씨, 진정해.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한 게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저는 가방을 집어들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가볼게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예비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지수 씨, 그렇게 나가면 끝이에요. 네, 끝이면 끝이죠.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민수가 따라 나왔어요. 누나, 잠깐만. 이야기 좀 하자. 할 이야기 없어요. 누나, 제발. 오해야. 저는 민수를 돌아봤습니다. 오해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는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민수가 서 있더군요.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분하고 억울하고 허탈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요. 처음부터 잘못 만난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간 민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루에 10통도 넘게요. 지수 씨, 미안해. 한 번만 만나줘. 지수 씨,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제발. 지수 씨, 전화 좀 받아줘.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받으면 또 설득당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민수가 카페로 찾아왔어요. 점심시간이 막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지수 씨, 잠깐만 시간 좀 줘. 민수는 지쳐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얼굴도 많이 수척해 있었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뭐하러 왔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앞으로 잘할게. 우리 엄마한테도 단단히 말했어. 민수 씨, 이제 끝이에요. 지수 씨,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민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 그때 민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상견례 하기로 했잖아. 그것만이라도 하자. 그러고 나서도 정말 싫으면 그때 헤어지는 거로 하자. 상견례. 제 부모님과 민수네 부모님이 만나는 자리였죠. 저는 고민했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봐주자. 알겠어요. 상견례만 하고 결정할게요. 민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진짜 고마워. 그날 저녁 민수네 식구들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지수 씨, 그동안 미안했어요. 우리가 좀 철없었나 봐요. 다음 주에 좋은 모습으로 만나요. 신우이한테서도 왔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제가 철이 없었어요. 다시 잘 지내요. 저는 조금 마음이 풀렸습니다. 사람이 변할 수도 있지.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렇게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제 카페로 정했어요.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지수 씨 카페에서 하면 지수 씨도 편하고 우리 부모님도 좋아하실 것 같아. 저는 동의했죠. 카페를 예쁘게 꾸미고 음식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상견례 당일 오후였습니다. 제 부모님은 저녁에 오시기로 했고 민수네 가족은 오후 5시쯤 오기로 했어요. 저는 오후 4시쯤 카페에 도착해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세팅하고 음식 데우고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에 알림이 떴어요. 처음엔 무심코 봤습니다. 새로운 단톡방에 초대됐다는 알림이었거든요. 대화방 이름은 이랬습니다.
우리 새가족방.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가족방? 나도 들어가 있네? 대화방을 열어봤습니다. 참여자는 5명이었어요. 예비 시어머니, 예비 시누이, 민수, 그리고 저. 한 명이 더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대화는 이미 진행 중이었어요. 시누이가 먼저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엄마, 오늘 상견례 끝나면 지수 언니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비 시어머니가 답했어요. 그럼 오늘 분위기 좋으면 슬쩍 꺼내봐야지. 뭘 꺼낸다는 거야?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이가 다시 썼어요. 지수 언니가 얼마나 벌까? 카페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은 나오지 않아? 예비 시어머니가 답했습니다. 그 정도는 될 거야. 위치도 좋고 손님도 많던데. 그럼 우리 집 생활비 일부 도와달라고 해도 되겠네. 당연하지. 어차피 곧 가족인데. 가족끼리 돕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화면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메시지는 계속 올라왔습니다. 모르는 번호가 물었어요. 근데 지수 씨 건물도 있다며? 민수한테 들었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답했습니다. 응, 남편이 남긴 보험금으로 샀다더라고. 우리 민수가 복 터진 거지. 신우이가 웃는 이모티콘을 보냈어요. 민수는 그냥 결혼만 하면 돼. 며느리 건물 있으면 시댁은 자동으로 편해지는 거야. 맞아. 그리고 결혼하면 지수 씨 카페에서 우리 생일 파티하면 되겠다. 공짜로. 엄마, 그리고 나중에 카페 확장할 때 우리한테도 일자리 주라고 해. 그래야지. 가족끼리 서로 돕는 거지. 저는 핸드폰을 보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이는 순간이었죠. 민수도 대화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수는 좋은 사람이니까 이해해 줄 거야. 그냥 가족처럼 편하게 지내면 돼. 그래, 우리 민수 말이 맞아. 지수 씨도 우리 가족 되고 싶어 하잖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니, 화가 났어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저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돈줄로 본 거였어요. 메시지가 또 올라왔습니다. 신우이가 물었어요. 근데 단톡방에 왜 5명이야? 잠시 조용하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답했습니다. 지수 씨도 들어와 있네? 엄마, 실수로 초대한 거 아니야? 아, 아까 내가 연락처 누르다가 잘못 눌렀나 봐. 신우이가 웃는 이모티콘을 보냈어요. 뭐 어때? 가족끼리인데. 어차피 알레용이잖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쥘 수도 없었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였어요. 지수 씨, 미리 왔네? 나도 일찍 와서 도와주려고. 민수는 밝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너무 역겨웠어요. 민수 씨, 응? 왜 그래? 저는 휴대폰 화면을 민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수는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설명해 보세요. 이게 뭔지. 지수 씨, 이건 오해야. 우리가 진짜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그럼 무슨 뜻으로 한 말이에요? 민수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냥 우리 엄마랑 누나가 좀 표현이 그런 거지.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표현이 그래요? 나를 돈줄로 보는 게 표현 문제예요? 진짜 아니야. 우리는 지수 씨를 좋아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 돈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민수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저는 휴대폰을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상견례 취소해요. 지수 씨, 잠깐만. 이야기 좀 하자. 할 이야기 없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카페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민수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지수 씨, 제발. 오해야. 진짜 오해라니까. 손 놔요. 우리 진짜 지수 씨를 좋아해. 돈 때문이 아니야. 저는 민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네 가족은 처음부터 저를 이용하려고 한 거예요. 지수 씨, 그리고 민수 씨도 마찬가지예요.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요. 당신 가족이 저한테 뭘 하려고 하는지.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정하지 못했어요. 그때 카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어요. 어머, 지수 씨 벌써 왔네? 우리도 일찍 왔어. 저는 예비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상견례 못할 것 같아요. 어머,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어머님 단톡방 보셨죠? 예비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누이도 눈치를 챘는지 표정이 변했어요. 지수 씨. 그건 저도 그 단톡방에 들어와 있었어요. 어머님이 실수로 저를 초대하셨더라고요. 아, 그게 미안해요. 우리가 그냥 농담으로 한 얘기인데. 농담이요? 제 돈으로 어머님네 생활비 대라는 게 농담이에요? 시누이가 변명했습니다. 언니, 우리가 진짜 그런 뜻은 아니었어. 그냥 막 던진 얘기였어. 그래요? 그럼 제 카페에서 공짜로 생일 파티 하겠다는 것도 농담이에요? 예비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지수 씨, 우리가 말을 좀 함부로 한 건 맞아요. 근데 진심은 아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어머님네 진심이에요. 처음부터 저를 그렇게 본 거예요. 아니에요, 지수 씨. 우리는 지수 씨를 정말. 그만하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제 가볼게요. 상견례는 취소고 결혼도 없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지수 씨, 진정해요. 우리 이야기 좀 해요. 할 이야기 없어요. 저는 손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수가 따라 나왔어요. 지수 씨,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저는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민수는 뒤에서 계속 불렀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주차장에 도착해서 차 문을 열려는데 민수가 차 앞을 막아섰습니다. 지수 씨, 제발. 우리 헤어지면 안 돼. 비켜요. 나 진짜 지수 씨를 사랑해. 우리 가족이 좀 그래도 나는 진심이야. 저는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수 씨,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요. 당신 가족이 저한테 뭘 기대하는지. 나는 당신도 똑같아요. 저를 돈으로 본 거예요. 아니야, 나는 진짜 지수 씨를. 그럼 왜 막지 않았어요? 당신 엄마가 저한테 돈 달라고 할 때, 당신 누나가 공짜로 먹으려고 할 때, 왜 가만히 있었어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도 편했으니까 그랬던 거예요. 저한테 돈 빌렸으면 당신도 편하니까. 지수 씨,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민수가 창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시동을 걸었어요. 백미러로 보니 민수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울고 있더군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눈물이 쏟아졌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허탈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했을까? 하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습니다. 이제는 끝났다는 안도감이 들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아빠 상견례 취소됐어요. 결혼도 안 해요. 무슨 일이야? 그냥 잘못 만난 거였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결정한 거면 됐다. 괜찮아.
그 말에 울음이 터졌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전화를 붙들고 계셨어요.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잘한 결정이었다고 지금도 확신합니다. 그날 밤 이후로 민수한테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전화, 문자, 카카오톡? 하루에도 몇십 통씩 왔어요. 지수 씨, 미안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지수 씨, 나 없으면 안 돼. 제발. 지수 씨, 우리 진짜 사랑하잖아.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읽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예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더니 문자가 왔어요. 지수 씨, 우리 한 번만 만나요. 오해 풀고 싶어요. 오해라는 단어에 웃음이 났습니다. 오해가 아니라 진심이었잖아요. 저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카페로 예비 시어머니가 찾아왔어요. 혼자가 아니라 신우이랑 같이요. 지수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카페에는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지금 영업 중이에요. 돌아가 주세요. 아니에요. 우리 꼭 이야기해야 해요. 이러다가 민수가 큰일 나요.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신우이가 나섰습니다. 언니, 우리 오빠 요즘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술만 마셔요. 언니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책임질 일이 없어요. 돌아가세요. 예비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지수 씨,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래요? 가족끼리 좀 기대고 사는 게 뭐가 그렇게 나빠요? 손님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참고 있던 말을 쏟아냈어요. 어머님, 기대는 게 아니라 빨아먹으려고 한 거잖아요. 뭐라고요? 제 돈, 제 노동, 제 카페, 다 공짜로 가져가려고 했잖아요. 신우이가 발끈했습니다. 언니가 돈이 많으니까 좀 도와달라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제가 돈이 많든 적든 그건 제 돈이에요. 당신들 돈 아니에요. 언니 진짜 너무 이기적이다. 저는 웃었습니다. 이기적인 건 당신들이에요. 처음부터 저를 돈으로만 본 거잖아요. 예비 시어머니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지수 씨가 지금 우리를 뭘로 보는 거예요? 기생충으로 봅니다. 순간 카페가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저희 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지금 우리를 기생충이라고 했어? 네, 맞아요. 지수 씨,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심한 게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머님네 가족한테 얼마를 썼는지 아세요? 200만 원이 넘어요. 전기료, 관리비, 병원비, 학원비. 빌려드렸다면서 한 푼도 안 갚으셨잖아요. 그건, 그리고 제 카페에서 공짜로 먹은 것까지 합치면 300만 원도 넘습니다. 그게 가족이에요? 예비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신우이가 대신 말했어요. 그래도 언니가 돈이 있으니까 좀 도와주는 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인지상정이요? 그럼 당신들은 저한테 뭘 해줬는데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냥 받기만 했잖아요.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서로 돕는 건 주는 쪽과 받는 쪽이 번갈아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신들은 평생 받는 쪽만 해봤죠? 예비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너 지금 너무 건방지게 구는 거 아니야? 건방진 게 아니에요. 제 권리를 지키는 거예요. 권리? 무슨 권리? 제 돈을 지킬 권리, 제 노동을 지킬 권리, 제 삶을 지킬 권리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당신들 돈줄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예비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신우이가 소리쳤어요. 언니 진짜 너무한다. 우리 민수가 언니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민수 씨가 저를 좋아한 게 아니라 제 돈을 좋아한 거죠. 아니에요. 그럼 왜 단톡방에서 제 건물 얘기를 했어요? 제 수입 얘기를 했어요? 신우이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당신들은 처음부터 저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기댈 수 있는 대상으로 본 거예요. 예비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수 씨, 우리가 그렇게 형편이 어려운 걸 몰라요? 우리도 살기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힘든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혼자 벌어서 카페 운영하고 딸 키우고 살아왔어요. 그래도 지수 씨는 돈이 있잖아요. 제가 돈이 있는 건 제가 악착같이 일했기 때문이에요. 공짜로 얻은 게 아니에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제 가족이 되고 싶지 않아요. 당신네 가족은 제게 독이에요. 예비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지수 씨, 그렇게 하면 후회할 거예요. 후회는 제가 왜 해요? 돌아가세요. 신우이가 악을 썼어요. 언니, 우리 민수 없으면 언니도 혼자 늙는 거 알아요? 혼자 늙는 게 낫지 기생충이랑 사는 것보단.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다음에 오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예비 시어머니와 신우이는 화가 난 얼굴로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손님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시끄럽게 해서. 아니에요. 사장님이 잘하신 거예요. 그 손님은 나이가 지긋한 여성분이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시댁이 제 돈만 노렸죠. 그때 선 못 그어서 10년을 고생했어요. 그러셨군요. 사장님은 현명하세요. 선을 확실히 그으셔야 해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받았어요. 우리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야? 심한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한 거예요. 우리 엄마가 울면서 집에 왔어. 지금 약까지 먹었다고.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너무 독하게 군 거잖아. 독한 게 아니라 제 권리를 지킨 거예요.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수 씨, 정말 우리 이대로 끝낼 거야? 네, 끝이에요. 나 진짜 지수 씨 사랑해. 돈 때문이 아니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 씨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상처 안 줘요. 나는 지수 씨한테 상처 준 적 없어. 민수 씨 가족이 저한테 상처 줄 때 민수 씨는 가만히 있었잖아요. 나는 그게 당신의 선택이었어요. 저를 지키지 않은 거죠.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민수 씨, 저는 사람으로 사랑받고 싶었어요. 계산기처럼 대접받고 싶지 않았어요. 지수 씨, 당신네 가족에게 저는 그냥 돈이었어요. 사람이 아니라. 아니야, 우리는 진심으로. 진심이었으면 단톡방에서 그런 얘기를 안 했겠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민수 번호를 차단했어요. 예비 시어머니 번호도 신우이 번호도 모두 차단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며칠 뒤 딸아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결혼 안 한다며? 무슨 일 있었어? 응, 잘못 만난 사람이었어. 엄마 괜찮아? 응, 오히려 편해. 딸아이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엄마 잘한 것 같아. 엄마가 행복해야지.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엄마, 무리하지 말고. 혼자도 괜찮아. 알아.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슬픈 게 아니라 후련해서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 경계선을 확실히 그은 거니까요. 누군가 제게 과하게 기대려고 한다면 그건 가족이 아니라 기생입니다. 그 사실을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제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제 말씀드릴게요. 파혼 이후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단골 손님 한 분이 카페에 들어오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장님, 요즘 표정이 훨씬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네, 예전엔 뭔가 힘들어 보이셨는데 요즘은 편해 보이세요. 그 말을 듣고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제 얼굴에서 긴장이 풀려 있었죠. 어깨도 가벼웠습니다. 누군가한테 전화 올까봐 조마조마할 일도 없었고요. 돈 달라는 연락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었습니다. 카페 매출도 조금씩 올랐어요. 제가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새로운 메뉴도 개발하고 인테리어도 조금씩 바꿨습니다. 손님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무엇보다 제 마음이 편했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가 번 돈을 제가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혹시 민수 씨 소식 들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요. 무슨 일이에요? 그 사람 요즘 혼자 자취한다던데요. 부모님이랑 따로 산대요. 그래요? 네, 부모님 생활비 감당이 안 돼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민수 씨 어머니는 지인 집에서 가사 도우미 일하신대요. 그것도 힘드시다고. 그렇군요. 시누이는 아직도 취업 안 됐다던데 여전히 부모님한테 손 벌리고 산대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그 가족은 변하지 않았던 거죠. 민수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나온 겁니다. 제가 있었다면 저한테 다 의지했겠죠. 얼마 후엔 다른 소식도 들었어요. 사장님, 민수 씨 어머니가 요즘 동네에서 사장님 욕한대요. 저를요? 네, 사장님이 돈만 밝힌다고, 인정머리 없다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끝까지 자기들이 잘못한 건 모르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세요. 사장님은 속상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전혀요. 정말 그랬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어요. 제가 제 선택을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민수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새 번호로요. 지수 씨, 나야. 요즘 어떻게 지내? 나는 혼자 살고 있어. 부모님이랑은 떨어져 살기로 했어. 지수 씨 말이 맞았어. 이제야 알겠어. 저는 읽고 지웠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수 씨,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이번엔 정말 달라질게. 저는 번호를 다시 차단했습니다. 돌아갈 이유가 없었거든요. 민수가 부모님과 떨어져 산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이미 저는 그 사람을 믿을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혼자가 편했습니다. 딸아이가 가끔 놀러 와요.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요. 카페 손님들과 수다 떨며 하루를 보냅니다. 재혼은요? 당분간은 생각 없습니다. 혹시 좋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때 가서 생각하겠지만 굳이 찾지는 않아요. 혼자도 충분히 행복하니까요.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과하게 기대온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이용하려는 거예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합니다.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죠.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 관계는 가족이 아니라 착취입니다. 당신이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건물이 있든 없든 그건 당신의 것이지 남이 함부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압박한다면 그건 진짜 가족이 아니에요. 기생충일 뿐이죠. 저는 그걸 깨닫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하지만 깨닫고 나니 삶이 달라졌어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 인생의 경계선은 당신 손으로 그으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선을 지키세요. 그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누구한테 기대지도 않고 누구를 기대게 하지도 않는 삶이 편해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롭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삶을 지킬 권리가 있어요. 부디 당신의 경계선을 확실히 그으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